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예,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 가정을 좀 해보시죠. 이제 회사 중에서 아마 본사는 뭐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다녔던 회사도 뭐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이제 각 지점마다 이제 지역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사철마다 뭐 서울에 있는 그 본사에 있던 직원이 공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공장에 있던 직원이 이제 서울로 오기도 하는데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 때는 그래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되게 걱정을 많이 이제 합니다. 뭐 아이들 학원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서울서 살던 집은 뭐 어떻게 처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이제 막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아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 고민하는데도 한참 시간을 이게 쓰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봤었는데 설사 같은 회사에서 이제 본사하고 지방으로만 이렇게 순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퇴직을 하는 순간에 아마 굉장히 큰 고민을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사람들은 좀 체계적으로 퇴직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노후 생활 자금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11월 그 취업 관련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이제 체감하는 그 평균 퇴직 연령이 약 50대 정도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50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5세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65세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는 어떤 그 연금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금이나 이제 퇴직 후의 경제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뭐 55세 퇴직하더라도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별다른 거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즐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년의 공백,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가 뭐 자녀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가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이런 연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이제 여유로운 삶을 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퇴직 후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생활비라든가 의료비, 자녀 학비, 이제 취미 활동 등 퇴직 후에 이제 어떤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비용이 분명히 지금 발생합니다. 갑자기 뭐 누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자녀가 어떤 그 뭐 돈이 급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이 좀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건강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나면 그 현재 건강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퇴직이 아니라 설사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직이라도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건강한 몸으로 이제 이직을 하더라도 어떤 그 각종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이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퇴직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맞이할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 그러니까 재직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정기 점검을 통해서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거나 뭐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만성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이제 만들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조항도 충분히 점검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승진을 해서 이제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지방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준비가 100%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지금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닥칠 스트레스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소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그 퇴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변동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의료보험료도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하면 뭐 의료기관 수도 이제 적어지고 질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아플 때 의료 서비스를 좀 이용할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심리적 영향입니다. 퇴직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내가 했던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친하게 지냈던 뭐 형제 같은 그런 동료들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별이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뭐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이제 우울해지고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힘들 때 누구랑 지금 좀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내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견디고 그다음 조금 힘들 때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계속 하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 관계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이별에 대한 어떤 슬픔,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절로 대부분 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는 얘기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줄어든다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헤어짐 자체가 이제 뭐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 가족하고 지인하고 이제 뭐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도 이제 사회적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건데 반면에 이제 내가 직장 동료들하고는 조금 헤어지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조금 소원했던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친구, 지인들하고 만남 횟수는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만 내가 지금 준비를 지금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30년 만에 갑자기 이제 동창회를 나타나면 그 동창들도 되게 이제 어색하고 아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어색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날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창회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이제 약간의 서먹한 부분, 냉랭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극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 있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뭐 따뜻하게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사 노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가급적 아빠하고 대화하기를 꺼리고 그다음 이제 배우자도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자체가 아니면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지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 자체는 신체적이나 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이제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신체 활동의 그 감소가 분명히 지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뭐 걷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어떤 신체 활동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이 그 감소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체중이 늘면서 약간 이제 비만이 오게 됩니다. 뭐 뱃살도 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비만에 따른 또 후유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건강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하느냐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로 퇴직 후의 활동 계획입니다.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60세 정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60세면 저하고 이제 지금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왕성한
그런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놀기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재취업이 됐든지 재창업이 됐든지, 그러니까 퇴직 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일상을 지금 찾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못다한 뭐 학습을 좀 한다든가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성장할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퇴직을 지금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가볍게 지금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치면 굉장히 지금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퇴직을 결정할 수도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각 요소들을 좀 신중하게 평가하시고 준비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을 더욱 만족스럽고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뭐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합니다만 결국은 주된 요소는 이제 일하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일이 끝나거나 일이 사라지는 순간 이 스트레스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이제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사람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오래 가고 이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고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아, 뭐 저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 자체 아니면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불편하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하고 관계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하는 게 스트레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여행지를 지금 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며칠이나 머물지, 그다음 이제 어디를 지금 방문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여행 경비를 지금 뽑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일단 이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 5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나는 이제 여행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그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만족도를 따져보면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여행지를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원하는 여행 그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의 만족도가 저는 이제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내가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그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뭐 좀 더 럭셔리하게 갈 수가 있을 테니까 아마 뭐 좀 편한 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뭐 예산이 여유로울수록 편하겠지만 여행지를 내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도 정하고 이렇게 나한테 맞는 여행지를 지금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퇴직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내가 지금 퇴직 후에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건가를 지금 따져봐야지, 아, 그 정도 지금 살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맞춰놓고 내가 지금 그 퇴직 준비를 지금 할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두 부부가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이제 생활비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이제 이런 기사에 너무 지금 몰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두 부부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시골 전원주택에 가서 이제 살 때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싼 비용이 이제 필요할 거고, 만약에 이제 뭐 도심지에서 내가 지금 현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300만 원보다 훨씬 비싼 그 생활비가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맞춰갖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생활비가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좀 압박감, 그다음 이제 빈곤 이런 게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뭐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하고는 관계 있을 수 있고 관계 없을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참고 자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되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적합한 그런 생활비를 지금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갈등에서 이제 제일 그 화해하기가 어려운 게 서로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그냥 솔직하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이제 다툼거리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뭐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거라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상대한테 이제 그 미안하다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한테 좀 심하게 했다 이 한마디 말을 못해서 상대방이 나한테까지 먼저 이제 다가오기를 서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생활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관계 얘기를 지금 했냐고 하면 관계가 돈독히 할 때 들지 않을 비용이 관계가 이제 나빠지면 훨씬 더 많이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퇴직 생활 자체가 관계가 돈독할 때는 뭐 집에서 이제 그냥 밥을 해 먹으면 별로 이제 외식비가 안 들 텐데 관계가 나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서로 얼굴 보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쓰지 않아야 될 경비를 이제 불필요하게 사용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외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영양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비만 이런 부분도 신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또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를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생활 계획에는 이런 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요소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떤 노후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한다는 건 이제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가 있죠. 이직을 위한 퇴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회사를 이제 뭐 정년이 돼갖고 이제 퇴직하는 그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명함이 있으시면 명함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회사 이름 한번 지어 보시죠. 회사 이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그 다음에 이제 직위, 뭐 부장이면 부장, 뭐 차장이면 차장, 과장이면 과장, 이 직위도 한번 지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쓰던 메일 주소도 이제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이제 팩스 번호,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우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 이름하고 여러분들 소유의 휴대폰 번호만 아마 남아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지급하던 뭐 휴대폰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도 더 이상 이제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 이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한다는 건 다 버리고 여러분들 몸만 지금 나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퇴직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변화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재직 중일 때는 뭐 어떤 회사의 최한규 이제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이제 30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면 결국은 그 회사가 이제 곧 여러분들 어떤 그 분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하고 여러분하고 거의 이제 동일체가 됐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앞에를 지금 버리게 되니까 입은 옷을 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힘든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지금 조금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생활 박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박약이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단어 뜻은 불충분하거나 뭐 모자란 데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제가 만든 뭐 좀 생활 박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 퇴직 후에 일상생활에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신다고 하면 뭔가를 지금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걸 다 벗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각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퇴직을 하게 되면 목표하고 방향성이 상실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어떤 관광지에 떨군 다음에 그 관광지에 가서 이제 여행을 지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 사전 조사를 지금 하고 내가 어떤 곳을 방문해서 뭘 보고 싶다, 뭐 이런 충분한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관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떨고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광을 지금 하라고 하면 아마 제대로 지금 그 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퇴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눈을 가리고 지금 어떤 그 낯선 곳에 떨어지는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현실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목표를 지금 얼마나 빨리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피를 하지 말고 직면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분명히 이제 따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딱 하루 이제 그 직장 다니는 동안에 딱 하루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월급날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사람들이 월급날을 지금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뭐 살만 난다, 스트레스 풀린다,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하루 지나고 나면 아, 다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는 동안은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퇴직 후에 되면 이 300만 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연금을 지금 들어갖고 내가 얼마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재직하는 동안보다는 분명히 지금 그 풍요롭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경제적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한 상황에서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누가 이제 갑자기 뭐 어디 아파갖고 이제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재직 중일 때는 어느 정도 신용이 되기 때문에 뭐 금융권에서 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인한테 이제 빌리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용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고 그다음 이제 지인들도 저 사람은 퇴직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한테 돈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급전이 지금 갑자기 이제 일이 생길 때는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도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네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출퇴근이 사라지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자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하게 이제 아침에 뭐 힘들더라도 아침에 눈 뜨고 갖고 억지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퇴근하면 이제 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는 이제 뭐 이런 정말 피곤한 그 생활 대신에 내가 이제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어떤 그런 늘어지는 그런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유 시간,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날 텐데 이때 이제 가족하고 좀 편안하게 아니면 즐겁게 이제 보낼 수 있는 관계를 지금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괴로운 시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 이제 뭐 술을 먹는 이런 그 선택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족들하고 관계는 더 멀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식생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 관계가 이제 돈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족하고 관계가 껄끄럽게 되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집에서도 챙겨 먹지 못하고, 가족들과 신경을 쓰다 보면, 신체 건강, 심리 건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 돌봐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 가족이 아무래도 관심을 지금 안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 자체가 더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관계를 지금 잘 만드시는 게 건강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당연하게도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제 변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장에서 이제 대부분 다 뭐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제 많을 텐데 그 비즈니스로 맺은 사람들하고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제 경험에도 퇴직하고 실존에 제 전화번호에 연락하는 사람이 한 10% 될까 말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하고 관계가 지금 소원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유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분 중에서 정말로 지금 90% 이상은 안 만나도 지금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분들하고 관계는 그냥 근무 시간에만 좀 연락을 하거나 만나시고 퇴근 후에는 가급적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늘려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퇴직에 따른 변화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뭔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그 가족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점수에 맞춰갖고 이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꿈을 포기하신 분도 많을 텐데 이 꿈을 지금 새롭게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퇴직 후의 어떤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그 뭐 대기업을 퇴직했든지 중소기업을 퇴직했든지 높은 직위를 가지고 퇴직했든지 그건 다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기가 퇴직하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지금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찬란한 그런 시기,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황금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과 미래를 좀 믿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충만한 그런 퇴직 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지금 그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사람이 자신감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는 딱 퇴직하는 순간에 이제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눌렸던 그 방해물이 이제 퇴직하는 순간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기회가 이제 퇴직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창 시절부터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좋아했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성 들여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출발 선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서 못된 상사를 만나갖고 당신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맨날 승진을 못하지. 이런 이제 질책만 받았다고 하면 그 질책을 받은 여러분들이 쪼그렸던 모습은 원래 여러분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 나쁜 상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상사를 만났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신감 있고 건강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퇴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 미래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재취업을 한다든가 재창업을 하면서 정말 지금 기존에 어떤 그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을 거두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퇴직자는 도전을 지금 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뭐 실패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그 성공을 위한 그 밑바탕이 되지만 퇴직하신 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재기할 기회가 없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도전을 지금 안 하셔갖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도 적다. 여러분들이 60이어도 뭐 70세까지는 충분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떤 뭐 창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차분하게 지금 실천해 나가신다고 하면 70세의 모습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모습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취업이 됐든지 창업이 됐든지 분명히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제 심리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데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면 이제 첫 번째가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퇴직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단계죠. 아, 저 퇴직은 지금 먼 미래의 얘기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퇴직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자,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지나면 어떤 단계냐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시킨 회사, 나를 지금 퇴직 대상으로 올린 그 담당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단계이죠. 주로 이제 퇴직에 대한 그 불만이 클 때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뭐 직장 상사나 동료, 그 다음 이제 부하에 대한 불만이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대부분 다 이 분노 단계를 이제 거치는데 그 분노 단계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노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겪는 순간에는 이성적 판단을 지금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폭력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나 이제 내가 분노를 지금 느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고 그걸 빨리 좀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실하고 타협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퇴직을 지금 피하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퇴직을 지금 선뜻 받아들인 사람들 같으면 괜찮겠지만 그 퇴직 대상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대상에서 이제 빠지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상사한테 가서 제발 이제 뭐 읍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회사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상사를 협박하면서 이제 좀 구조조정 대상에서 이제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참 더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은 뭐 퇴직을 지금 잠깐은 뭐 이렇게 늦출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금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우울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이제 뭐 불안한 미래를 지금 이렇게 상상해 보면 결국 이제 과거를 지금 부정당하면서 이제 뭐 미래가 굉장히 지금 좀 슬픔하고 상실감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직장 생활이 이제 끝나간다고 하는 뭐 고립감이라든가 불안감, 우울증 같은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분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더 그리워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을 다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높은 직위를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찬란한 미래,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요했던 사람처럼 자기 미화를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자기를 이제 긍정적으로 회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미래를 지금 출발하기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미워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지금 돌아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이제 현실이라고 이제 그냥 서서히 순순히 이제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이제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이제 계획할 수도 있고 저한테 이제 맞는 그 적합한 새로운 목표나 활동을 찾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어떤 분노를 느끼고, 그 다음 이제 뭐 우울하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지금 그 단계를 밟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그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얽매여갖고 억지로 지금 현실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 단계에서 차분하게 좀 저는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라고 계속 이제 권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게 이제 비싼 비용이 들지도 않은데도 의외로 지금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지금 나가기 위해서는 좀 쉽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공인중개사 도움을 지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면 굉장히 지금 그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정말 가성비 좋게 지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재정 준비라든가 서로 목표 설정, 그다음 이제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만났던 사람을 대신할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건가, 이런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그 역량을 길러야 될 수가 있으면 자기 개발 계획을 좀 세운다든가, 그다음 이제 내가 지금 아까 이제 뭐 분노라든가 뭐 우울 이런 부분을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해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찾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어떤 식으로 충실하게, 튼실하게 지금 일상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어떤 시간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지금 한다든가 뭐 이런 일상생활의 재구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는 부분들이 그 이제 수용 단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5가지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떤 그 개인마다 이 단계를 거쳐오는 과정이라든가 기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단계에서 다시 이제 2단계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바로 이제 5단계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마다 다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생활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건 그건 당연한 지금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지금 좀 하시면서 편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좀 새 출발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쉽지를 지금 않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제 헤어지자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 내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지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건지 이런 계획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또 그 헤어짐을 다른 걸로 대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 청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억지로 사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단계를 지금 거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충분하게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과거를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별로 지금 하는 게 이제 조금 뭐 아프거나 힘들다고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발판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로 도약하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이제 점프를 했을 때 제대로 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점프를 뛰려고 지금 발판을 갖다 놨는데 그 발판이 꺼져버리면 점프가 아니라 다시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충분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지 미래에서 다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지가 않을 텐데, 그걸 회피를 해버리면 과거에 했던 경험을 그대로 이제 미래에도 반복하게 되면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생산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그 시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지금 좀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퇴직을 하는 순간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따르는데 심리적인 어떤 변화 중에서는 뭐 대부분 다 이제 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제 내가 위치가 뭐 경제적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위치가 이제 이 정도에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갭만큼 좀 약간의 우울함, 쓸쓸함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 감소, 인간관계 축소, 정체성 변화, 그다음 이제 불확실한 미래, 건강, 그다음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까지 그 굉장히 지금 겹쳐갖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강도를 지금 느끼게 되는데 이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갖고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퇴직은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제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스트레스 강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아질 텐데 이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뭐 심장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 이제 호흡도 깊은 호흡을 지금 하기 어렵고 이제 얕고 빠른 호흡을 지금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숨이 좀 막히는 그런 현상도 이제 경험할 수가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은 목, 이렇게 어깨와 같은 뭐 근육통도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게 그렇게 소화불량 증세를 지금 만들기도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이 불안은 좀 신체적으로 빨리 피로도를 느끼게 만듭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 또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제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다.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가장 내 퇴직자들이 불안해 하는 건 내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 우울 이런 어떤 그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같이 경험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상이다. 결국은 내가 이제 퇴직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불안감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어떤 그 심각도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미래를 객관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내 계획대로 미래가 이렇게 실현이 되면 불안감은 없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울증하고 불안 증세가 같이 지금 서로한테 영향을 지금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이제 그 불안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증세를 우울 불안 장애라고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우울 불안 장애라고 하는 건 우울증하고 이제 불안 장애의 그 혼합된 상태로 두 가지 증상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직하는 동안에 퇴직 준비를 지금 이제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빨리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고 생활 습관 이제 개선부터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뭔가 지금 좀 기분을 개선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울이라든가 이렇게 불안감은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신체 활동도 좀 늘리시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아하는 그런 식단도 한번 꾸려보시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산책이나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는 신체 운동도 되고 그다음 이제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도 지금 더 돈독해 하면서 에너지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2중 3중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좀 나누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지금 바꾸신 다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제2의 인생의 목표를 좀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거창한 목표를 세울수록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도 이제 내가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충실한 생활이 될 텐데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목표는 여러분들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거의 100%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만을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실 때 그 목표는 달성은 훨씬 더 이제 쉬워지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만들어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더 멋진 그런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건가 그렇게 지금 만들 수 있는 분도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목표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우울이 재취업을 지금 한다고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감을 없앨 수도 있고 그대로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꼭 불안감이 지금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순신 장군 그 출연한 뭐 명량이라든가 노량 뭐 이런 명화를 지금 보게 되면 항상 이순신 장군님도 불안감을 느끼셨거든요. 그 전쟁이 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한테 다 먹히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쌓이시는데 그분은 그 불안감을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셨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한 에너지를 지금 뭉치는 그 수단으로 지금 그 불안감을 지금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지금 회사를 잘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시게 되면 그 불안감은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불안감 대신에 자신감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불안감의 노예가 되면서 더 이상 미래를 지금 못 나가는 과거에 머무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가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지금 활용할 건가는 내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뭐 그게 이제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 같으면 굉장히 큰 시련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는다고 다 지금 잘못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뭐 아무리 계획을 잘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실천을 하느냐 못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준비가 안 됐더라도 얼마나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잠깐 1년, 2년 동안 뭐 앞서 나가니 뒤서 나가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중요한 그런 차이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지금 얼마나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인내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결코 이제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